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승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주가가 또 살짝 하락을 하고 있어서 또 많은 분들 걱정하실까봐 영상을 찍는데요. 일단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몇 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걱정을 아무래도 좀 하시고 계실 거예요. 주가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차트 자체가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정말 많으실 건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키움증권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죠? 키움증권에서 85만 주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에서 지금 나가는 건 키움증권에서 30만 주도 안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 누가 많이 써요?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가 많이 써요. 그죠? 개인 투자자가 키움증권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개인들이 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별 매 동향을 보더라도 오늘 개인이 많이 산 것처럼 되겠죠. 모양 자체는. 왜냐면 오늘 프로그램 매도를 보게 되면 자, 어때요? 프로그램 매도가 810억이나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금요일에 매수를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절하고 있고 금요일에 주가가 하락을 해서 매도했던 개인 투자가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간에 그 어떠한 악재 이슈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산 다음에 오늘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고 있다.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가가 내려갈 때는요. 개인 투자가 어때요? 개인 투자가 안 사요. 지금 두산도 마찬가지. 개인들이 손절하고 있는 자리지 사고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주식을 오래 했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 심리상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겠습니까? 지금 들고 있는 여러분만 하더라도 팔고 싶어서 손가락 근질근질한데 정말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하락이 나올까봐 공포스러운 물량들, 즉 이때 당시에 가지고 이때 사서 이때를 겪어봤던 사람들은 이 하락이 또 나올 걸 어떻게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조금씩 흐르면 어떻게 무서워서 매도 물량을 내보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밑에서 받으려고 이러한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러한 하락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뉴스에서 탈원전 한다던데요. 원전 이제 안 한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방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요 AI 섹터가 사실상 우리나라만 지금 움직이는 글로벌 섹터가 우리나라만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고 AI는요 글로벌 섹터거든요. 글로벌. 그러니까 글로벌 테마예요. 글로벌 테마. 즉 글로벌적으로는 테마가 AI고요. 그죠?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도주는 뭐예요? 조선업과 방산. 요게 주도주거든요. 그러면 이 AI 안에 뭐가 있냐? AI라는 큰 테마가 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뭐요? 반도체 로봇 쪽이죠. 반도체 로봇, 카메라 이런 쪽. 그리고 AI 관련된 전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소프트웨어는 보안이나 아니면 딥러닝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AI 안쪽에 하위 테마로 크게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AI 전력 부분이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 안쪽에 딥러닝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보안, 그죠? 챗 GPT 이러한 부분들이 AI 소프트웨어 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I 하드웨어는 반도체, 카메라, 이런 로봇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AI 하드웨어 섹터가 돌아가고 있는 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고 로봇 가잖아요. AI 하이 섹터인 AI 하드웨어에서 이 밑에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AI 밑에 섹터에서 하드웨어 쪽이 움직였죠. 그런 다음에 돌 거란 말이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I 전력까지. 오늘 보면은 이 전력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기적으로 최근에 많이 쉬었던 하드웨어 쪽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은 AI 전체적인 테마에서 하드웨어가 상승이 나오고 나머지는 조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트렌드가 AI라는 걸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라고 하면 전력 관련된 부분들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올랐던 게 국내 이슈가 아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슈예요? 전 세계적인 전력망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도주가 뭐죠?
우리나라 주도주가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이 지금 우리나라 주도주죠. 그리고 화장품까지 끼면 화장품 끼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 조선 방산 어때요? 자, 먼저 볼게요. 방산 대표주 누구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오늘 어때요? 1.6% 조정. 현대로템. 자, 오늘 구간 보합 수준. 자, 일봉 볼게요.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 현재 구간 애매하지만 약보합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조정, 그죠? 전체적으로 조정의 그림이요. 방산 쪽. 자, 조선 대표주 뭐 있죠? 하나오션. 하나오션. 오늘 조정. HD 현대 중공업. 오늘 구간 조정. 그죠? 한국 미포. 자, 미포 오늘 조정. 그죠? 전체로 조선 조정. 그 다음에 방산 조정. 원전도 뭐? 조정. 즉 주도주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다. 선생님 근데 이 두산은요 최근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많이 빠진 상태에서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가 그거 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지금 이러한 가격대 한 번 간 게 아닙니다.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벌써 네 번째에 온 거고 이탈한 것까지 하면 다섯 번째 이 가격에 찍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이러한 하락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우리가 앞쪽 구간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매수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두산의 지금 주가가 65,000원이었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힘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겠죠. 오히려 기대감이 뿜뿜했겠죠. 왜? 이제 전고점 뚫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고작 65,000원에서 10% 하락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이러한 하락이 나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초에 두산을 매수한 이유는 뭐예요? 두산을 매수한 이유는 전력 문제. 글로벌적으로 원전이 이제 지어지는 추세니까 두산이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니까 뭐예요? 조정이 나오니까 겁나는 거죠. 그죠?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두산이 원전으로 대박이 날 거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원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연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건가요? 지금 분명히 힘든 구간을 겪고 있는데 주가가 좀 1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당연히 즐겁겠죠. 그죠? 역시 원전. 역시 원전 대박이지. 좀만 더 살 걸. 내려갔을 때. 이런 생각을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구간에서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대마냥 좌우로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1위 1비가 심하다라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이 1위 1비가 심한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예요? 올라왔을 때마다 비중을 조절해놔라. 그리고 이런 하락에 뭐해라? 대비해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빠질지 올라갈지는 모른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 빠질지 올라갈지는 모른다. 근데 단기적으로 당연히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구간 찍고 박스권의 흐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이런 박스권 흐름에 대해서 그죠?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박스권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식에 100%가 없는데 무조건 올라갈 것만 생각하고 매수를 해서 내려가면은 욕을 하면서 아이씨 망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 나와도 괜찮아요. 괜찮아.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때 뭐 63,000원일 때랑 지금일 때랑 크게 다른 거 있어요? 크게 다른 거 있어요? 이때 51,000원일 때랑 이때 66,000원 때랑 크게 다른 거 있어요? 크게 다른 거?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다. 근데 사실 지금 두산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저는 하나 가지라고 생각해요. 뭐요?
대미 리스크. 대미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미국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게 되면 이 외화 같은 경우에 유출이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미국의 공장을 짓고 하면 미국 노동자 써 달러를 쓰잖아. 달러. 이 달러를 쓰는데 이 달러를 소모하는 양이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환 보유고 자체가 너무 빠르게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요? 미국의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하고 싶다라고 미국 쪽에 이제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아직 정확한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두산을 빼놓고 보면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이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하긴 할 건데 이 환율 리스크가 너무 심하다. 외화 보유고가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환율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크게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안정적이게 만드는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중요하다. 체결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 쪽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미국 투자에 대한 부분이 축소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면 대미 관계에서 틀어질 가능성이 또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미 관계가 틀어진다라고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불거질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흔들리는 것이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조선이 조정을 받는 이유도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는요 단편적인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아 원전 어쨌대 미국 대한민국 대통령 안 한대 탈원전 한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라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대미에 엄청난 400조 500조 규모의 투자를 할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달러로 들어가야 되는 투자잖아요. 그죠? 공장을 짓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외화 보유고 자체가 어떻게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 한미 통화 스와프,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 있을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 지금 외환 보유고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미국 쪽에 야, 나 이거 100조만 좀 바꿔줘. 내가 원화 줄 테니까 100조 달러 좀 바꿔줘. 좀 부족한 것 같으면 200조 바꿔줘. 이렇게 미국 쪽에 요구를 했을 때 미국에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외환보유고가 채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일단은 통화스와프의 내용을 보냈는데 여기가 만약에 미국에서 어떠한 의견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된다라고 했을 땐 미국에 대한 관계가 틀어진다라고 했을 땐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에 원전주에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대미 투자는 집행이 돼야 되고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왜 우리 조선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것은요.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이 아닙니다. 협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협상의 문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될 겁니다. 그 합의를 하러 가는 과정 안에서의 리스크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판단을 하고 이러한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거다 정도까지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된다라고 했을 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에서 확실한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흔들림을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흔들림을 어떻게 견디겠냐 여러분들. 어떻게 견딜까요? 간단해요. 이러한 흐름들을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AI에서도 사이클이 존재하고 이런 섹터의 순환매를 전부 다 이해를 하면서 국제 정세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세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쪼개서 보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 상황도 같이 고려하면서 시황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러한 인사이트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셔서 같이 대응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습니다. 자, 이쪽이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몇 번이라고요?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땐 두산 많은 분들 손절하고 있을 것 같아요. 손절하거나 매도하고 있을 것 같다. 안 봐도 뻔해요. 왜? 주가가 내려가고 횡보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 많이 올라가는데 원전 내려가잖아. 아, 그럼 이거 팔고 딴 거 가야겠다.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섹터를 보는 눈은요 90% 이상 정확합니다.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전도 마찬가지. 17,000원, 18,000원 잘 모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또 어떤 부분 있죠? 최근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로봇 계속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전은 한 방 더 분명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거고요. 요거 주가가 58,000원 이탈하는 구간에서 구간 나오면 혹시나 이탈하는 구간 나오면 추가 매수 타이밍 잡을 거니까 이쪽 번호 010-9201-6329로 두산 남기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 관련된 히든 종목 오늘까지 주말까지였는데 조금 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9월 15일 오늘까지 보내드리고 마무리할 거니까 반드시 우주 관련된 스페이스 X 관련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관련된 우주 관련주까지 꼭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두산 남기셔서 입장 요청 하시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주 관련된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세요. 자, 이건 또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